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시죠? 호재가 터지긴 터졌는데 비트코인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빠지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비트코인에 버블이 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그러면 이 시장을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와야 되나, 충분히 그런 생각들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존버, 궁둥이 딱, 손가락 기부스 이야기 하시죠. 이 시장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편하죠. 쉽죠. 오르면 던지고 하락하면 주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놓고 보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 시장에서 나가 떨어지고 그 예측을 하기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은 착각들을 하시죠. 나는 다를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트레이드를 할 수 있어 라고 착각들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판단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던지려고 할 때 수많은 다른 여러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미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만 지금 던질까 말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대중들이, 그 개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빅데이터는 결국 누군가에게 전해지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데이터를 또 전략으로 삼아서 개미들에게 현타를 오게 하죠. 충분히 이용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제가 사라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던지세요 라고 해서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새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몇몇 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올랐을 때 던지고 하락하면 죽는다. 참 말은 쉽지만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도 아니고 트레이드의 황제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제발 그런 분이 있으면, 잘 맞추는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런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하셨다가 시장에 굴복을 하더라고요. 이 시장은 그래서 잔머리를 쓰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취약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런 잔머리도 꽤 능숙한 트레이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영상 몇 개 시청하고 그게 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고팔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 드리지만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 XRP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여러분들이 시장에 던질 만한 이슈가 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이슈는 호재든 악재든 정확히 반반이겠죠. 상승을 시켜서 던지게 하거나 하락을 시켜서 던지게 하거나. 그런데 지금은 하락을 시켜서 던지게 하는 것보다 상승을 시켜서 수익률을 챙기라는 전략이 나올 것 같아요. 혹시 던지시더라도 그때를 조금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인생 아닙니까? 인생이 정답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재미가 있을까요? 세상에 진실이 어디 있나요? 수많은 이해관계 안에서 진실은 왜곡되고 그 안에 진심은 있겠죠. 괜히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늘 하셨던 전략대로 돈을 쫓지 마시고 돈이 오는 길목에서 딱 버티고 계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이평선도 그대로 가고 있고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꾸 엘리엇 파동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의 자리는 여기 같아요. 여기 2021년 1월 27일 한번 쐈다가 조정, 그리고 지금 한번 쐈다가 조정. RSI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상승을 하겠죠. 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Don't worry, 곧 be happy.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랠리 핑크, 블랙록의 수장, 대빵,
이 양반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가장 제가 주의 깊게 본 게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화폐가 될 거다. 전 세계 80억 인구가 사용하게 될 거다. 이런 착각들을 하는데 특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비트TV는 항상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전혀 쓸모없다. 하지만 디지털 골드 상징성은 있다. 그 가치는 충분하다. 어쨌든 2024년 1월이지만 2009년 1월 그는 지금을 충분히 예측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을 만들었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혁신적인 상품 좀 그런가요? 혁신적인 기술을 인류에게 선보였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뿐이다. 깜빡이도 없고 사이드미러도 없고 오토매틱이 아닌 최초의 증기 자동차와 같다. 제가 빨간 깃발 법령 지금 이 사진 보이시면 이야기를 했었죠. 최초의 자동차가 나왔을 때 영국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50m 전방에서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먼저 경고를 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경멸했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비트코인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그리고 말이 지나가면 자동차가 비껴줬다.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 들으니까 달러가 지나가니까 비트코인 비껴라. 비트코인은 위험하다. 제가 세미나 때 이 이야기를 두어 번 정도 했어요.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보면 최초로 증기 자동차가 나왔을 때 영국에서 썼던 빨간 깃발 법령과 같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자동차가 굴러다니지 않은 곳이 없죠. 자동차가 없는 세상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뭐든지 최초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편리성을 느끼죠. 어쨌든 비트코인은 영국에서 시행을 했던 빨간 깃발 법령과 같다. 이 빨간 깃발 법령에 대한 시기는 이제 많이 지나갔죠.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보게 되면 어쨌든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지만 비트TV도 그랬듯 레리핑크도 그랬듯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 그냥 자산이다. 그리고 화폐가 될 수 있는 놈은 하나 있죠. 비트코인과 XRP를 제가 비교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최초의 자동차라면 XRP는 테슬라의 전기차와 같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인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계속해서 보급하고 있다. 암호화폐 또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최초의 자동차는 그 가치로 인정을 하고 XRP를 결국 사용할 수밖에 없다. 자, 레리핑크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보고 있지 않다. 자산이다. 자, 제가 영어로 해볼게요. 농담입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항상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세계적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 달러의 위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 제가 최근에 그런 말 많이 하죠. 미국이 집어들었기 때문에 블랙록이 절대 반지를 끼웠기 때문에 이제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봐야 된다?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를 했듯 달러 위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비트코인을 미국이, 블랙록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투더문을 시킬까요? 대기권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대기권까지는 비행기가 가는 고도까지는 상승을 시키겠지만 달나라까지 보내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뭐 제가 토요일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중국 사토시 나카모토, 엘살바도르 그리고 북한까지 도처에 지뢰밭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도 마찬가지죠. 잘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는 99%의 말은 달러를 싫어하는, 달러를 증오하는 달러의 대항마 같은 표현을 짓거리고 있어요. 이 꼴을 미국에서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뭐 XRP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 드리지만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란 강대국, 초강대국, 기축통화국 입장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ETF 또한 XRP를 흥행시키기 위한 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저의 이런 인사이트가 저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틀리다면 과감하게 싫어요를 눌러주시고 아직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다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ETF는 성공했는데 왜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나? 세 가지 이유. 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그레이스케일의 수수료 문제가 좀 크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에 들어갔던 돈이 삐져나오고 있다.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결국 수수료에 움직이고 있다. 참 역설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장 싫어했던 게 이 수수료죠. 수수료. 비트코인 이체 수수료가 아니라 그동안 금융거래에서 중재자들이 가져갔던 수수료. 이 수수료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돈을 보내는 비용이 수수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했던 금융기관에서 가져가는 삥 뜯는 가장 큰 수수료는 그들의 무능이죠. 무능. 그리고 부도덕. 그리고 탐욕. 이런 것들이 싫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는데 중재자 없는 거래를 하게끔 만들었는데 참 아이러닉하게도 결국 수수료 문제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조정하는 거겠죠. 조정.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삐져나온 비트코인을 다 수거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아까 보여드린 차트 프로그램을 코딩을 잘 엮어가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의 5억 달러 유출. 그래도 뭐 차트는 깨지지 않았고 가고 있습니다. 방어할 만큼 하고 있겠죠. 차트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누가 운전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을 아주 술도 먹지 않고 잘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비트코인이 빠지는 건 그냥 조정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칙을 아주 잘 지키고 있어요. 호재에 던져라. 그렇죠? 그와 비슷한 말이 있죠. 공포에 줍줍하고 환희에 띵게라.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은 공포에 엎을 지우고 환희의 순간에 그냥 구경만 하고 있죠. 자,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에서 이틀간 5억 달러 자금이 유출. 그리고 이 돈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좀 있겠죠. 충분히 수익을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다 보낼까 고민하고 있겠죠. 지금 그 시간의 공백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운전수의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 올 때 돼서 조정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며칠 사이에 상승을 시키겠죠. 늘 그래왔듯 선물 거래 롱 포지션을 털어먹고 다시 또 자연스럽게 숏 포지션 털어먹으러 상승을 시킬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물 거래는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미친놈이 어느 순간에 기어 나와서 또 악재를 뿌릴 수도 있어요. 자, 달러는 비트코인을 싫어한다. 그리고 블랙록의 레리피그 또한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그냥 먹지 못하는 조형물의 빵과 같다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두 번째 ETF 가능성, 누가 그 왕자에 오를 것인가, 그거를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겐슬러의 이야기니까 한번 봐보자고요. 지금 꽤 말들이 많죠. 두 번째 현물 ETF가 이더리움이 될 건지 아니면 XRP가 될 건지. 그런데 이제 게리 겐슬러는 뭐 예전부터 확고했죠. 본인이 생각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뿐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이더리움도 이제 증권이다 라고 여러 번 표명을 했었죠. 그리고 게리 겐슬러는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ETF의 승인을 인정하면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승인을 했다. 그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는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어쨌든 그가 생각하는 규칙은
법칙은 규정은 암호화폐여야 된다. 그리고 제가 뭐 이야기 드리지만 XRP가 가장 근접한 코인이 되어가고 있죠. 작년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SEC에서 태클을 걸 때 그때 같이 들어갔던 코인들 생각나시죠? NFT 계열 토큰들, 그리고 에이다, 솔라나, 폴리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코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다. 어쨌든 SEC가 태클을 걸면 그 코인들은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만들어 주려는 공작이겠죠. 그리고 누가 뭐래도 지금은 거의 이제 최초로 리플 XRP가 그 타이틀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합법적인, 깨끗한, 투명한, 공식적인 암호화폐라는 명칭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더리움보다 XRP가 더 빨리 블랙록의 부름을 받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사가 떴습니다. 리플이 SEC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후 XRP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을 준비가 되면서 XRP 현물 ETF가 SEC 책상에 도달할 예정이다. 저도 뭐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예측이죠. 추측이고, 이번에 그 현물 ETF에서 승인을 받게 된 발키리라는 회사가 굉장히 XRP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 또한 그곳에서 흘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레이스케일 라지캡 펀드에 XRP를 추가를 했다는 그 시그널도 충분히 XRP를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플이 처해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소송 문제라는 거죠.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을 콜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재라고 표현을 했지만 미래를 예측했던 비트DB 혼자 호재라고 했죠. 참 이렇게 풀어간다고? 이렇게 니네들이 XRP를 리플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라고 표현을 했었죠. 어쨌든 제 보기에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뉴스보다 더 큰, 더 값진 뉴스는, 데이터는 전 세계 최초로 미 법원에서 암호화폐라고 불리우는 놈이 나와야 지금 전 세계에 깔려있는 모든 코인의 표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깨알 같은 글씨가 하얀 종이 위에 써져 있지만 그 내용들은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굉장히 어렵게 써놓은 글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익사이팅한 재밌는 한 주가, 리플이 떡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아침 일찍 제 영상을 들으시면서 출근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비트DB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를 통해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 일이 사라졌으면 하고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DB였습니다.